서초구 반포동에 726-26번지 다가구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38억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10일 날에도 똑같이 한번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40억 7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저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위치가 괜찮은 물건으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이 물건이 이제 다가구 물건이다 보니까 임차인이 워낙 많습니다. 아마도 다가구 준비를 하시는 분들 혹은 강남 물건 지금 상황이나 현재의 경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위기 파악이나 상황 파악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물건에 대해서 한번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매이신 양성용 국장입니다. 올해 23년도 1월 10일 날에 이타경 10447이 강제경매가 3건이 진행됐습니다. 임차인들이 각각 1억 4천, 1억 5천, 뭐 1억 요 정도 금액으로 해서 약 4억이 넘는 임차보증금 3건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등기부상 부채는 무려 70억이 좀 상회하는 70억이 넘는 그 정도의 금액이 있었고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그때 당시 파악을 해보니까 주변 시세가 지금 그 다가구 주택은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8m 도로의 맞은편에 이마트 24시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이 1월 달 당시에 평당 1억 2천만 원짜리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가구를 들어갈 적에는 임차인들 숫자가 보통 작게는 5, 6명에서 많게는 14, 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들이 많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문제는 아니고, 한번 임차인들을 내가 인수할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해결 가능한지를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건 같은 경우에는 15명, 6명 정도 임차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사람 빼고 나머지 한 10-30명 정도는 다 법원에 배당을 정상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입일자가 명확하고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 요구도 다 해서 본인들의 임차 보증금을 다 법원을 통해서 받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숫자가 14명, 15명 있더라 해도 법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자기 보증금을 받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명도하기도 수월하지만 명도 기간이 명료합니다. 배당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통 배당 날짜로부터 한 일주일 10일 상간이면 넉넉 잡고 한 2주 정도면 전부 다 내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배당 받는 그날에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법원에다가, 그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명도 확인서라고 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만 법원에서 임차 보증금이든 뭐든 배당 받을 금액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통 경매를 들어갈 때 임차인 숫자가 많으면 거기서 벌써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 질려버리고,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한번 어떻게든 조사를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임차인 수에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요 2-3명 있으면 이거 골치 아파서 안 되겠어, 이렇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집은 정말 위치도 괜찮고 지가도 그게 평당 5,600만 원의 경매가 진행되었으니까 45억에서 한번 유찰돼서 3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36억이면 평당 5,600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 1월 달 당시에 바로 맞은편이나 밑에 땅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평당 1억으로 찍힐 수 있는 곳에 5,600만 원. 더군다나 신논현역에서 도보로 4분, 5분 거리.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8m 도로를 낀. 정말로 끝내주기 좋은 물건 맞습니다. 금액도 너무 저렴하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평당 1억짜리를 평당 6,300만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싸게 낙찰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1월 10일 날 낙찰을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는 항고기간을 또 일주일을 주게 됩니다. 근데 항고기간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이 항고를 하게 됩니다. 즉시 항고죠. 즉시 항고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즉시 항고, 소유자니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즉시 항고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낙찰가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법원에다가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항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이거를 납부를 만약에 했는데 혹시라도 법원에서 그 항고를 받아주지 않고 기각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 항고 보증금 10%는 그냥 몰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흔한 말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항고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항고도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할 수 있는 거를 언제나 보면 항고일 마지막 날에 항고 보증금도 없이 항고장만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이런 그 시간 끌기용으로 자꾸 악용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항고 이유서가 항고장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게 해서 항고장에서 추후 내용을 뭐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각을 해서 아예 각하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항고 보증금을 빨리 납입하라고 해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단축시켜 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보통 4일, 5일 정도면 바로 결론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4, 5일의 시간이 이제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지체되고 있는데 그거를 대금 납부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이쪽에서 교묘하게 자꾸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끌면서 변호사를 써서 그리고 또 소송협회의 서류를 또 막 들어오고 막 이상한 형태로 자꾸 시간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서류를 제출하긴 했지만 결국은 시간을 끌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사채. 70억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사채를 7억 5천, 원금 기준으로 7억 5천의 사채를 끌어다가 저희 그 사건의 경매 채권자, 임차인 세 사람 한 4억 5천 정도를 그 임차 보증금을 공탁하면서 상환시켜서 지하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채권자 중에서 독촉이 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뭐 한 3억 정도의 금액을 상환을 해서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급한 불을 꺼서 저희 건이 치하가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런데 참 교묘하게 이게 치하하기 바로 직전에 새로운 경매가 들어와서 서로 맞물리니까 이거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법원에서 이 임차인이 진행한 이 경매를 놔두고 그 이후에 3월 달 지나서 추후에 들어온 33억짜리 감류를 본안 판결을 받아서 확정 판결을 받고서 강제경매를 집어넣은 이 33억을 선행사건으로 돌려서 경매를 진행시키는 참 그게 실무적으로 본인들이 자꾸 경매가 들어갔다 채랬다 들어갔다 채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자기들이 실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자기를 내부 실무상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했을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임차 보증금 1억이 좀 넘는 임차 보증금으로 진행되던 경매 사건이 뒤로 빠져버리고 이거보다 후행 사건이었던 33억짜리 강제 경매로 해서 그렇게 사건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 앞에 경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톤 터치를 받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45억 감정가 그리고 36억에 한 번 유찰된 걸 그대로 유지시켜서 경매가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토지가 중간에 구석에 한 0.3평 정도 되는 거를 또 감정을 해서 포함을 시켰어요. 0.3평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서 감정가가 45억 3천에서 3천으로 약간 상향 조정되었고 여기서 한번 유찰해서 36억 2천으로 떨어졌는데 이 건이 똑같습니다.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법원 서류상 16명이 나와 있습니다. 16명 중에서 13명, 4명은 돈을 다 똑같이 전입일자 있고 빠르고 확정일자 있고 다 배당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그 전입일자는 빠른데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확정일자가 있는지 진짜 임차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불가한 두 사람 이진수, 이기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기수는 그 임차인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의 배우자이면서 3층에 있는 그 이경수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주소지는 이경수로 되어 있고 어쨌든 뭐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진수는 그리고 먼저 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경수의 여동생으로서 주소지만 3층에 그대로 두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똑같은 분이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40억 7천에 받은 것이 이번에는 저희가 38억 8천에 받았습니다. 약 1억 9천 정도 차이 나죠, 정확하게. 근데 이렇게 금액을 2억을 떨어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요즘 분위기가 1월 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분위기가 확연하게 요즘 부동산 경기나 대한민국 나라 경기가 돌아가는 게 금리는 높아지고 실질적인 생활은 힘들어지고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고스란히 최근의 경매 낙찰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찰가는 떨어지고 있고 입찰자 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은 물건이 10개월 상간에 다시 진행이 되지만 이번에는 금액을 좀 떨어뜨려도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38억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38억 8천만 원을 써서 이번에도 똑같이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저희가 낙찰 받은 그 당일에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 낙찰 물건을 매각할 생각은 없느냐? 여러분 오늘 낙찰 받았는데 오늘 이걸 팔 생각이 없느냐? 이 연락이 오는 것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실지 매각 여부와 그리고 매각을 하신다면 얼마의 금액에 매각을 하실지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연락이 와서 제가 저희 의뢰인분에게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임차인 명도 문제입니다. 명도 문제. 일반 매매에서는 명도가 상당히 힘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임대차 기간을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경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도가 상대적으로 일반 매매에 비해서 상당히 수월합니다. 먼저 내버릴 수 있는 사람, 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 임차인이 많은 물건은 경매를 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가격은 대신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명도 문제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그 반포 다가구 아파트를 1월 10일 날에 이어서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두 번 입찰 참여해서 11월 21일 날에 낙찰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매에서 조금 알아야 될 그리고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들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